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저녁 시간까지 편안하게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굿 이브닝 주라벨의 김지송입니다. 우리 굿 이브닝 주라벨은요, 바로 주식과 라이프 밸런스를 합쳐서 주라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당일장 마감과 시황 정리, 업종 테마 분석을 해드리고 스페셜한 주식 증권 교육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바로 그가 돌아왔다. 홍주환이 떴다. 이분은요, 기업의 펀더멘탈, 투자심리 센티멘탈까지 확실하게 잡고 계신 분이고요. 단기와 수익 위주의 종목에 아주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수익률이 나와 있죠. 파워넷, 오르비텍, 보령제약, 세로닉스 124%의 수익률까지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분이 최근에 이 오르비텍이라는 공약주를 공개적으로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시청자 공약 이벤트였는데 한 주 만에 수익률이 35%가 났었고요. 2주 만에는 53%의 수익률이 났었습니다. 이게 진짜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시청자분들이 직접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오르비텍 33%를 인증을 해주고 계시죠. 한 발 빠른 매수로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나도 한번 수익 실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저희 노란톡 핸드폰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하단 말구름 표시를 클릭을 딱 해주시면 말구름 플러스가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을 또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오픈 채팅이라고 뜰 텐데 그걸 눌러주시면 돋보기 모양이 뜹니다. 이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시고 홍주환이 떴다 검색을 해주시면 방송이 나가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은 코스피 정말 시장 분위기가 오전에는 좋았습니다. 상승률이 2.6%대까지 갔었는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나 LG화학 등 대형주 위주에서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후장까지 개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상승률을 소폭 반납을 했는데요. 코스피부터 보자면요, 1.03% 상승한 3043선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오른 923선에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동안 상승하던 이 미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정세를 찾았죠.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에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어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하락장에서는 개인들이 3조 원을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 단기 투자를 위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은데 코스피부터 보자면 외국인이 2,020억 원, 기관이 4,417억 원을 사들였고요. 개인은 6천억 원 가까이를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좀 나와줬고요. 개인이 1,194억 원을 팔아치웠네요. 그럼 이슈 포인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상승세가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돌아온 강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장에서 가치주보다는 좀 하락폭이 컸던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건 어떨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들고 왔는데 지금이 바로 매수 적기인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현대차의 아이오닉5가 참 인기가 많습니다. 사전 예약 돌풍을 일으켰는데 한국에서도 사전 예약 첫날에 2만 대를 넘어서면서 그 돌풍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럽에서도 사전 예약이 완판됐다는 소식에 아주 상승세가 좀 돋보였던 하루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련주들과 우리 자동차주들의 전망은 어떨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홍주환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로 기법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또 알차게 꾹꾹 담은 내용들 본방사수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계신 우리 홍주원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제는 화요일 주라벨은 홍주원 대표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주라벨의 진행을 맡고 있는 홍주원 전문가입니다. 네, 이제 화요일만 되면은 저를 또 이렇게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역시나 이 시장 상황을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쉽고 그리고 좀 더 활기차게 제가 좀 이 시장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가 좀 길었던 만큼 이 시장에 대한 좀 기대감도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도 오늘 그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해지는 게 지난주 금요일 하락장에서 개인들이 저가 매수를 좀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이 하락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네. 이런 하락장에서는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선침해를 할 수 있는 좀 기회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좋은 종목들, 좋은 섹터들이 네. 사실 이제 이런 좀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 때문에 같이 좀 터무니없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은 실질적으로 재료성이 강하고 모멘텀이나 펀더멘탈이 이런 있는 종목들, 이런 섹터들은 분명히 또 이제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로서 선침해를 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시장이 이제 이대로 죽기보다는 근데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시장을 좀 흐름을 봐야 되는데 시장의 흐름 자체는 이대로 하락 장세로 좀 접어들기보다는 그러기 전에 한두 번에 좀 마지막 좀 우리가 그 왜 그런 좀 반짝 하는 게 있거든요. 같은, 네, 네. 좀 그런 게 있어. 죽기 전에 잠깐 막 이렇게 하는 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회광반조라고 촛불이 죽기 전에 직접 더 탁 타오른다라고 네. 해서 이제 회광반조라는 게 저는 이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틀릴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로 죽기보다는 네. 한두 번에 좀 더 큰 시세를 한번 대상성을 한번 더 주고 나서 그런 다음에 하락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네. 시장의 흐름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저 역시나 좀 펀더멘털이 강하고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에 있어서 좀 선침해를 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선춤의 기법들에 대한 자료들 저희가 사실 이전 시간에도 방송을 해주신 적이 있잖아요. 네.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는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서 홍주원이 떴다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정말 오르비텍처럼 2주 만에 수익률이 53%가 난 이런 좋은 종목들 얻어 가실 수도 있고요. 전략집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돌아온 강세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강세장이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에서 수급이 좀 나와줬으니까 가치주보다는 하락폭이 조금 더 컸던 성장주를 투자를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왜냐면은 사실 이제 가치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이론적 가치주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평가, 우량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네. 이론적 가치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이제 저평가, 우량주 종목들은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벗어난 상황이죠.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네. 좋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하락장의 영향을 크게 안 받아요. 가치주들은. 그쵸. 조금 빠지더라도 조금씩 빠지고 그 위치는 다시 돌아가요. 네. 근데 단점은 또 안 좋은 건 뭘까요? 너무 안 오르니까. 상승장에도 마찬가지로 네.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요. 맞아요. 네, 그렇게 큰 그게 있어요. 네. 아무튼 뭐 이 장점은 장점이, 단점은 단점이에요. 근데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성장주를 공략할 때 보통 재료로 판단해요. 네. 펀더멘탈이나 요 두 개로 판단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그거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차트인데 차트의 이제 분석인데 보통 이제 이 재료 수급 뭐 이런 걸로 봅니다. 성장주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는 가치주에 그런 장단점이 있었다 그러면은 성장주도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겠죠. 네. 성장주 같은 경우는 시장의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시장이 하락 장세가 그냥 일반적인 하락 장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사실 뭐 조금 피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락 장세가 시작이 돼가지고 좀 낙폭이 과다 낙폭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흔히 공포 심리가 많이 높아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포 심리가 많이 높아지면은 그때 이제 투매 흐름이 바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냥 던진다라는 거죠. 막 그냥 던져요, 사람들이.
그때 가장 많이 이제 그 타겟이 되는 게 바로 성장주들이에요. 네. 막 그냥 진짜 뭐 끝이 어딘지 모르고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이때 많이 손절을 하세요. 아, 이거 괜히 더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뭐 그런 게 되는데, 근데 장점이 또 있겠죠. 네. 성장주에. 성장 장점은 마찬가지로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이제 또 훈풍이 불 때, 네. 확 올라갈 때 이게 동반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상승을 해줍니다. 성장주 같은 경우는 그만큼 또 바로 회복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 재료가 또 다른 장점이 있다 그러면 그 재료가 뭐 두각을 좀 나타내거나 이슈로서 조금 뭔가 이제 그 어떤 그런 재료들이 뉴스들이 뭐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냥 또 바로 급등이 다 나와주는 또 이런 또 장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명확하게 또 다르다 보니까 네. 이런 종목들을 좀 우리가 구분해 가지고 공략법도 다 그 종목에 맞게 공략법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성장주들 가운데 좀 테마로 따지자면 어떤 테마가 좀 성장주를 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지금 그 저번 시간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우리가 저번 주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또 이제 지수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태양광이라든가 친환경 소재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전기에너지라든가 수소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그 미래산업군 있잖아요. 네. 미래산업군은 지금 그 인류의 어떠한 그 과제와도 같다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 과제와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인류를 넘어서 이제 어떠한 한 국가, 뭐 유럽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어떠한 바람이 불고 있나요? 친환경에 대한 이런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라는 이런 정책들이 각국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 우리나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인류에 해당되고 있고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해당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재료들은 실질적으로 정말 그 기대와 꿈이 한 가득 실려 있다라고 좀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쭉 빠진다? 이거는 사실은 정말 기회가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 성장주를 판단하는 기준 같은 거는 어떤 걸로 보면 될까요? 시가총액으로 판단을 하는 건가요? 아, 이게 네.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네.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성장주를 판단하는 게 네. 이게 되게 주관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그 티처로서 좀 얘기를 좀 네. 드리자면은 저의 관점이에요. 시총이 성장주는 높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네. 시총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네. 성장주는 말 그대로 성장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가총액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 네. 자본이 많이 없어요. 그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자본이 없다 보니까 네. 돈을 막 빌려요. 그 부채가 많아요. 이 성장주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러면 딱 이 얘기 들었을 때는 딱 불안하시죠? 네. 투자하기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장주에 투자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 근데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를 안 하다 보면은 막상 올라갈 때 배가 아파요. 저거 샀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딱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방금 질문 주신 거에서 시가총액은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높을 수가 없으니 이거는 패스를 할게요. 시가총액은 의미를 두지 말자. 첫 번째. 자, 그럼 두 번째로 뭘 봐야 되냐?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부채가 너무 오버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버가 되지 않으려 그러면은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덜어낼 수 있을 정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오버되지 않는 선을 좀 보자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성장을 하려 그러면은 네. 돈은 지속적으로 필요해요. 네. 그죠? 돈은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부채가 많아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본을 끌어올 때가 제한이 되기 시작하죠. 네. 그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당장에 지금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당장 100억이 필요해. 그 100억이 필요해가지고 이 100억으로 공장을 짓고 뭐 신설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이미 부채가 너무 많아서 100억을 빌려줄 은행이 없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래요? 사채 발행을 합니다. 시비 발행을 해요.
시비 발행은 결국 뭐예요? 시비 발행도 결국 부채예요. 네. 그죠? 그 유상증자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결국 회사에 타격을 줍니다. 근데 이게 계속 넘치다 보면은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네. 그죠? 이런 기업은 피하자라는 거예요. 아. 성장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 나올 구멍이 없는 회사는 피하라. 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장은 무조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지 않은 곳을 좀 공략을 하자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린이들은 성장주의 기준이 뭔가 잘 모르시겠죠. 하지만 이런 자료들 우리 노란톡방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이 자료들에 대한 것 또 쉽게 알게끔 영상으로도 저희가 링크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수익률도 정말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공략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오르비텍 같은 종목 저희가 2주 만에 수익률이 53% 났거든요. 나도 계좌에 빨간불 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참여해 보시고요. 이 방송이 나가는 지금밖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주원이 떴다 검색하시고 입장해 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 혹시 아세요? 예. 모를 수가 없겠죠. 지금 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죠? 정말 디자인도 예. 조금 독특하고요. 그런데 이 관련해서 오늘 정말 강세를 보였는데 앞으로 자동차들 주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그 자동차 주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일단은 과도기는 맞아요. 음. 더 이상 좀 이제 판매를 하는데 제한을 지금 받고 있는 시기는 네. 맞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이 과도기 시기가 잠깐 루즈해질 수는 있으나 또 어떻게 보면은 변화의 시점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 과도기인 이유는 뭐냐면은 단순해요. 네.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 쪽으로 혹은 수소차 쪽으로 지금 아예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단번에 바뀌진 못하잖아요. 아직 뭐 생산적인 네.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대중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여가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에는 과도기일 수밖에 없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전망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정말 좋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전기차만 계속 이렇게 주구장창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능들만 해도 전기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아요. 지금 뭐 전기차, 수소차, 전기수소차, 그리고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또 자동차가 다니는 이 도로 있잖아요. 네. 도로에 이제 5G 고속도로라고 해서 5G 도로가 또 깔린다고 합니다. 오. 이런 자동차에 관련된 것만 해도 엄청나게 지금 많잖아요. 이제 이 자동차조차도 최첨단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동차에 관련된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 전망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자동차 대표주를 공략할 것인지 아니면은 소재주를 공략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에너지 쪽으로 공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뭐 그 데이터 쪽으로 공략을 할 것인지 자율주행 쪽으로 공략을 할 것인지 AI 쪽으로 공략을 할 것인지 지금 보세요. 얘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자동차 안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좀 우리가 잘 골라서 들어가야 된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 그런데 이제 사전 판매량에서 이제 유럽에서는 완판이 되기도 했는데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현대나 기아차를 지금 들어갔을 때 나중에 이 판매량을 생각해서 들어간다면 괜찮을까요? 지금은 조금 너무 고가인가요? 이제 장기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단기 투자를 할 것인가의 관점인데 장기 투자로 한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괜찮은데 근데 유럽에서 완판을 했다. 네. 이제 생산 대수의 문제거든요. 네, 생산 대수의 문제인데 그 정도 생산 대수는 우리가 이제 그 완판을 했는데 되게 막 잘 됐다라고 좀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그런 감이 있고 지금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좀 어떻게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되고 네. 일단은 전기차라는 거에 필두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기차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전기차의 이슈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하신 건 대표주를 얘기하신 건데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다시피 대표주보다도 전기차 자체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기차 관련주들 전망 굉장히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홍주원 대표님은요, 이 공약주도 매주 들고 나오시는데요. 혹시 오늘 또 공약주가 준비가 된 게 있을까요? 네, 오늘도 이제 그 노란통 메신저 들어보시면은 네.
공약주 준비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이 선침해, 그러니까 이게 오르비텍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네. 충분히 공략할 수 있거든요. 어.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방송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유를 같이 안 드리다 보니까 네. 이 노란톡 안에 메신저에 들어오셔야지만 같이 공략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교육 자료집, 네. 이게 사실은 공약주보다 더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그래서 저 안타까운 게 공약주를 드린다 그러면은 막 우르르 다 들어오시는데 교육집을 드린다 그러면 안 들어와. 네,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사실은 공약주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데 이 교육 자료는 어디에서도 없는 것들이거든요. 저 홍정원한테만 나오는 것들이다 보니까 이거 정말 좀 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공약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시면요. 정말 이렇게 꿀팁들 꽉꽉 담은 전략집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 2주 만에 수익률이 53%가 났던 오르비텍 같은 이런 좋은 종목들 오늘도 공략주를 주신다고 하는데요. 저희 방송되는 5시부터 6시 이 사이에만 이 노란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서 홍전이 떴다 입장을 해주시면요. 지금 많이들 또 들어오고 계세요. 잘 살아보세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공약주도 무료로 받아가시고 이제 방송이 끝나고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으로만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이슈 포인트를 정리를 해봤으니까 오늘도 이제 바로 기법이 준비가 되어 있겠죠?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제가 이제 네. 오늘 장 초반부터, 그 방송 초반부터 네. 이야기를 드렸던 선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선침에 한번 배웠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 복습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배웠던 거 다시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 자, 이제 선침해가 왜 한지, 그리고 선침해가 무엇인지 한번 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침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이제 배운 거 다시 보는 복습 시간입니다. 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복습 시간이 더 좋더라고요. 그쵸? 네, 머리에 꽉꽉 남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한 번 보면 잘 몰라요. 네. 저는 책을 이제 읽을 때도 책 한 권을 두고 이제 최대 한 세 번까지 읽거든요. 똑같은 책을.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좀 안 네. 잊어버리기 위해서. 근데 한 번 읽어봤을 때 별로 재미없으면 네. 두 번 안 읽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강의가 복습을 해드리지만 처음 해드릴 때도 웬만하면 좀 재밌게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이 복습도 또 재밌고 네. 또 한 번 더 듣고 싶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선침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 부제가 10기법 안 부러운 선침해입니다. 정말 10기법이 부럽지가 않아요. 선침해만 잘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슈 해석, 시황 해석, 그리고 이제 뭐 브리핑 해석 이런 것들만 해석만 잘한다 그러면 선침해 누구나 할 수 있고, 이 선침해를 잘한다 그러면 사실은 기법? 이거 정말 기법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선침해 하나면 다 그렇게 끝납니다. 대단한가요? 네, 좋아요. 선침해 네. 정말 좋아요. 근데 물론 단점도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그거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침해란 무엇인가? 자, 어떠한 호재나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상승하기 전에 미리 매수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선침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그 습득만 하세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의문을 가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그죠? 일단은 알고만 계세요. 자, 어떠한 호재나 이슈에 의해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미리 매수하는 것이 선침해다라는 것만 이론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보통의 선침해는 테마주에 국한이 됩니다. 테마주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그걸 한번 알아볼 건데, 왜 선침해는 테마주에 국한이 될까? 그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테마는 기본적으로 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환. 이 순환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물 같은 경우도 정수기에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순환해가지고 정수를 시켜서 깨끗한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테마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지는 않아요. 테마라는 거는 되게 다양하고 되게 많습니다. 카테고리가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식시장에는 정해진 돈으로 정해진 만큼만 움직입니다. 더 불어나거나 더 줄어드는 게 없어요. 거의 정해진 돈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줄어드는 경우는 언제예요? 정말 리만 사태라든가 IMF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진짜 자본이 다 빠져나갔을 때.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대부분 정해진 만큼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만큼만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테마가 지수가 상승한다 해서 모든 전 종목이 다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수가 올라갈 때 강세 섹터, 강세 테마가 몇 개가 지수를 상승시키는 거지 전 테마, 전 섹터 전체가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왜 안 올라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직 내 순환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테마는 기본적으로 원리라는 게 순환이라는 게 돌아주고 항상 그 순환은 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개월씩. 그래서 이 텀을 노려서 선침해를 하는 게 바로 그 선침의 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테마주에 국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테마주가 아니어도 되지만 대부분 90%는 테마주에 국한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의 경우는 뉴스나 재료에 의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상당히 민감합니다. 테마주는 어떠한 정책 브리핑, 정부의 어떤 말, 아니면 유명 인사의 어떤 말, 아니면은 그 공신력 있는 어떤 언론 이런 곳에서 이 나오는 말들, 이슈들이 정말로 테마에 직격탄을 날려요.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래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자, 이미 주가가 폭락을 하거나 주가가 급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재료나 이슈가 터져 나왔을 때는. 그죠? 그럼 이런 재료나 이슈가 터져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거는 뭐예요? 선침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침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소문을 사서 뭐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옛날 말이긴 하지만 그런 속담이 괜히 나온 건 아니다라는 이제 격언이 그런 격언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테마에 관련된 정책이나 이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실질적으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들어보셨죠? 네. 지금 이제 그게 핫하죠. 그죠? 근데 이 뉴딜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어떤 어떤 거죠? 비밀일까?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이제 업무를 보기 시작한 게 2018년도입니다. 네. 2018년도.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때부터 이 나오고 있었던 정책들이에요. 거의 초창기에. 그래서 2019년도에 그때 어떠한 정책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느냐? 바로 디지털 SOC라는 그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정책으로. 그럼 디지털 SOC가 뭐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뉴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 뉴딜 정책은 언제부터 나왔던 거죠? 2018년도. 네, 그때 2018년, 2019년도 상반기 네. 때 그때 이미 이 정책에 대한 벌써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고까지 다 나왔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이미 이제 나왔던 정책 얘기인데,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름이 바뀌어요. 디지털 뉴딜이라고. 디지털 SOC에서 디지털 뉴딜로 바뀝니다. 그리고 친환경 정책에서 그린 뉴딜로 바뀝니다. 자, 이 정책들은 이미부터 있었던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 편성이 돼서 언제부터 착수를 하고 언제부터 들어갈 것이다. 언제 브리핑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일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면 다 나와 있어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뒷북을 치죠. 2020년도에 뒷북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침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조금만 사전에 공부를 해보고 조금만 알아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 관련된 관련주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충분히 그 관련된 테마들을 나눠서 우리가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만 한다 그러면은 무슨 기법이 필요하겠습니까? 미리 사놓으면 되는데.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한 발표가 나오고 이슈가 나왔을 때, 그게 터져 나왔을 때,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운 게 바로 선침의 기법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주식 교육을 또 해주고 계시지만 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내가 이 선침의 기법으로 정말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그래도 또 공략주를 들고 나오셨는데 네. 이게 또 선침매로 할 수 있는 공략주인 거죠? 충분합니다.
충분히 이 선침해를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우리 그 앵커님께서 네. 오르비텍 설명해 주신 오르비텍도 역시나 네. 선침해예요. 그리고 제주 반도체가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 제주 반도체도 이제 제 무료 공략주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도 저번 달이죠. 저번 달이었으니까 한 90%대 이상의 수익이에요. 97%대. 근데 그게 아직 이제 업데이트를 좀 제가 이제 깜빡했나 봐. 아무튼 네. 반도체도 좋아요. 그죠? 반도체도 좋다고 계속 제가 이야기 드렸었잖아. 네. 반도체는 제가 이제 그 작년부터 이 팍스경제 TV에서 계속 얘기했었어요. 반도체는 실질적으로 선침해 할 수 있었죠.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기다리는 시기가 조금 애매하다, 조금 길다 그러면은 언제 매수해요? 그 타이밍이 됐을 때 기술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기술이 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공부는 미리 할 수 있어도 기다리는 게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네. 공부를 해보시다가 또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공략주 받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공략주 오늘도 대표님께서 방송이 끝나고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가 19분 뒤에 이 방송이 끝나는데 그 다음에는 입장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요즘 광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홍전이 떴다. 검색하시고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선침해 기법 이야기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해당 테마에 관련된 정책이나 이슈들을 미리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이게 제가 좀 이렇게 가야겠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조차도 좀 어려워하시고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맞아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미부터 제가 봤을 땐 글러 먹었어. 그렇게 하면은. 뭐 주식을 왜 해?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돈 까먹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식은 공부라는 건 필수고 내가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됩니다. 자, 그거 명심해 주시고요. 선침해 아무리 잘 배워도요, 스스로 노력 안 하면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 남는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테마주 말고도 우리가 선침해 할 수 있는 게 조금 있다 그랬잖아요. 네. 아까.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이야기 드릴 건데, 테마주 말고도 선침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쉬울 수 있어, 오히려. 자, 예를 들어서 지수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IMF 때 어땠나요, 지수가? 폭락이었죠. 2002년 카드 대란 때 어땠나요? 폭락이었죠. 2008년 금융사태 때 어땠나요? 폭락이었습니다. 근데 그 폭락 시장 다음에 뭐가 있나요? 또 상승장. 상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럼 2020년대 뭐 있었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있었죠. 하락했죠.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큰 하락이 나왔지만 역사적인 또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또 뭐 있었죠?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게 또 시장을 망쳐놨습니다. 하지만 또 딛고 상승을 해줍니다. 자, 근데 지수를 우리가 이런 거를 보고 시장의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좀 볼 줄 안다 그러면은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선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속에서 폭락 후 저점에 가까워질 때 어떠한 종목이든 선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조금 더 미래성이 있는 종목이면 더 좋겠죠. 펀더멘탈, 재료가 있는 종목이면 더 좋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점이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을 분명히 이제 나올 질문들이 하나 있어요. 네. 아니, 바닥이 어딘 줄 알아요? 그렇죠. 그죠? 저도 궁금했어요. 바닥이 어딘 줄 알아. 네. 그죠? 그래서 또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바닥은 누가 할까요? 워렌 버핏 형님이 하실까요? 짐 로저스가 할까요? 그럼 누가 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신도 몰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직관적으로 좀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많이 빠졌죠? 그러면 많이 빠졌을 때 지수 차트를 우리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겠죠? 과거로 돌아갔을 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와, 이 정도면은 너무 심각하게 많이 빠졌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까지 빠진다고 생각이 들 때, 그리고 내 공포 심리가, 나의 이 마음적인 공포가 가장 극한에 다다랐을 때, 그때가 거의 바닥에 가까워진 순간입니다. 내가 엄청난 이 시장의 공포 심리를 느낄 때, 그때가 가장 바닥에 근접할 때예요. 하지만 그게 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접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뭘 합니까?
분할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들고 바닥을 노린다. 바닥 때려 죽여도 못 노려요. 하지만 그 공포심리가, 시장의 공포심리가 극한에 완전히 끝까지 다다랐을 때 바닥에 가까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하루 이틀씩 분할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테마를, 내가 사고 싶은 섹터를,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그렇게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은 시장이 쭉 내려가잖아요.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자, 시장이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포심리가 가장 극한에 달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하지만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공포심리가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건 뭐예요?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정말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내가 이제 이 지점에서 1차 매수. 그 다음날 또 떨어지네? 한 번 더 봐야겠다. 이틀째 또 떨어져요. 2차 매수. 그리고 3일째, 뭐 일주일째 또 떨어져. 3차 매수. 그리고 반등이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그럼 나의 이 평균 점은 어디예요? 정강이 정도는 되죠. 바닥은 때려 죽여도 못 사요. 올라오다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내가 이 하락권에서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은 무릎이나 정강이 아니면 복숭아뼈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발바닥은 때려 죽여도 못 사요. 네. 근데 이거 뭐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을까요? 네. 이 정도면 훌륭한데 그쵸.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은 이 정도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전략만 잡는다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바닥까지는 아니어도 정강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공략해요. 근데 사람들이 공포심리가 가장 극에 달했을 때 어떠한 판단을 내리냐면은 매수보단 매도를 생각합니다. 매수를 절대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주식의 원리를 안다 그러면은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식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내려가고요. 내려가면 내려간 만큼 다시 올라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의 손실은 언제 가장 크게 유도가 되냐? 공포심리가 가장 극한에 달했을 때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유도가 됩니다. 거기서 유도된 손실에 내가 손실을 보게 되면은 지게 되는 거죠. 그죠? 내 종목이 멀쩡하고 내 종목이 탄탄한데 내 종목이 미래성이 있고 산업적으로 좋고 재무나 회계가 탄탄한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들고 가면 되지. 그런데 이 개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분할 매수도 조금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분할 매수를 하면 평균 단가는 낮아질 수 있겠지만 이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 방을 노린다 이런 게 조금 강해서 한 번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 망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에 관한 이런 전략집도 노란톡에서 공개를 해주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네. 개인 투자자분들을 구제해드리기 위해서 네. 바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강의를 들어도 모르겠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더 배우셔야죠. 선침에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배우셔야지. 제가 방송 시간이 이제 1시간, 우리가 한 50분 정도? 네, 50분에 정도 끝이 나죠. 방송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시황 이야기 한 20분, 30분 정도 하고 종목 이야기 또 10분 정도 합니다. 네. 그럼 이거 강의 시간이 약 한 20분, 네. 15분,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15분, 20분 동안 제가 해드려봤자 뭐 얼마나 해드리겠습니까? 그냥 큰 틀에서 이해만 시켜드릴 뿐이죠. 그럼 정확하게 주식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알고 좀 더 깊숙하게 내가 주식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통달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15분 가지고 턱도 없죠. 들어오셔서 그래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이야기 드린 게 종목을 받으려고 들어오는 것보다도 배우려고 들어와야 되는 게 원래 상식적인 겁니다. 종목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배움은 기회가 왔을 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저에 대해서 아직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간단합니다. 너튜브에 홍주원을 쳐보시든가요? 아니면은 초록색 검색창에 홍주원을 쳐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나옵니다. 주식계의 1타 강사입니다. 저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가 않으니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소통하시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제가 갖고 있는 지식들 쏙쏙 빼가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지금 홍주원이 떴다 검색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요. 오늘 이렇게 알찬 자료집도 받아보실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이 수익도 내줄 수 있는 공략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 방송이 끝나면 이 방은 닫힙니다. 광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홍주환이 떴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영상 자료들도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주 쉽게 배워보실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선취매 기법 나머지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마무리를 드리자면은 네. 결국은 이렇게 조금 이 시장의 흐름을 좀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조지표나 이제 이동평균선 등 이런 것들은 좀 볼 줄 안다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하면서 선취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저점 매수도 결국 선취매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되게 좀 많이 눌렸죠. 그럼 네. 지금 선취매 기회에 지금 좀 놓여 있는 상황인 거죠. 선취매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통 메신저 들어와서 선취매 공략 좀 뭘까요? 자, 한번 같이 들어보고 공략해보고 공부도 같이 되고, 아, 이렇게 해서 선취매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겠구나 라고 또 이렇게 배워가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오늘 이제 제가 저번 달 그리고 이번 달에 이제 3월이네요, 벌써. 네, 벌써 3월이에요. 1월 달, 2월 달에 네. 1월 달, 2월 달에 이제 선취매 공략주 중에 하나는 제주반도체 1월 달. 그게 90%대 수익이고요.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달 공략주 같은데, 그거는 또 이제 선취매 공략 해가지고 한 50%대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선취매를 이렇게 또 하면은 이런 큰 수익들이 나오고요. 선취매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팔기를 원해요. 그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사더라도요, 여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올곧게 가지 않아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다 어디서 망가지냐? 여기서 망가지는 겁니다. 선취매를 하더라도 분명히 이런 차트가 나와요. 선취매를 잘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망가져요. 그래놓고 이런 부분에서 손절 쳐놓고, 아, 결국 가는구나 하고 이제 땅을 치고 회의를 합니다. 아, 진짜 이런 차트로 네. 간다면 이제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약간 특별히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주환이 떴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정말 내가 어디에 물렸다, 나는 조금 오르고 싶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한번 들어와 보시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자, 하늘님, 구름님 어서 오시고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리고 어려운 종목 상담, 매수가, 비중가 다 적어서 보여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에 대해서 이제 곧 이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올 텐데, 우리 공략주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테마 관련인가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태양열 쪽으로 좀 이렇게 시세가 좋았어요. 그죠? 네. 그럼 이제 태양열 쪽으로 좀 시세가 좋았는데, 태양열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친환경 소재, 신소재죠. 네. 예, 친환경 소재인데, 친환경 소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꾸준히 봐야 되는 섹터라고 그랬어요. 오늘 시세를 줬죠. 네. 그럼 제가 아까 또 힌트 드린 게 있어요. 테마는 돌고 돈다 그랬어요. 네. 태양열 쪽이 돌았으면 그 다음 또 돌아줄 게 있겠죠. 여기에 힌트예요. 그 다음 돌아줄 걸 우리가 미리 또 선취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공략주를 언제쯤 해주실 예정이세요? 라이브 방송을 또 진행을 해주시잖아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스케줄 때문에 라이브 방송 진행 못 해드리는데, 네. 내일은 제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요? 네, 내일 좀 진행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같이 무료 라이브 방송, 무료 라이브 방송을 노란톡 안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바로 시청하실 수 있게끔 제가 다 준비를 해놓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서 주식도 일치월장하시고 그리고 종목도 일치월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라이브 방송에 대한 이야기는요,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만 가능한데요.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공략주가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라이브 방송을 대표님께서 또 해주실 거세요. 이 파워넷, 오르비텍, 보령제약, 세로닉스 같은 어마무시한 수익률, 이
무료 공략주로 저희가 나갔던 종목들인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6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 동안에만 들어오셔야 내일 공략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종목 상담 들어온 게 있나요?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오늘은 좀 패스를 하시고 네.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금 종목 상담 뭐 하나 하면 다 끝날 것 같으니까 네. 네, 다음 주에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뭐 그렇군요. 어차피 안 올라오니까 네. 조금 이제 지금 하나 올라왔네요. 네.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이에요. 셀바스 헬스케어. 네, 셀바스 딱 들어도 뭐예요? 딱 들어도 바이오 관련인가요? 네, 맞아요. 네. 딱 봐도 이제 딱 들어도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차트를 크게 키워드렸는데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에요. 의료기기 쪽 이제 섹터고 지금 이제 차트만 딱 봤을 때는 이제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이제 갖고 계신 게 얼마야? 지금 2,750원이라고 하시는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기서 지금 순환이 많이 돌아주고 있어요. 순환이 많이 돌아주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물량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긴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2020년도까지 꾸준하게 하락을 하다가 자 정배열 그러니까 역배열 데드크로스를 형성해 주다가 여기서 이제 이평선을 모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충분히 다 모였죠. 그리고 수급도 충분히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2,750원이시라고 하니까 이 종목은 목표가 한 3, 4천원까지는 충분히 보고 가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노란통 메신저 종목 상담 뭐 하나도 올라온 게 없나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아, 진짜요? 그 사이에 우르르 올라왔군요. 네네. 자, 사막 콘덴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사막 콘덴서. 58,800원에 비중 10%라고 하시네요. 뭐 지금 뭐 수익 구간인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수익 구간이면은 뭐 충분히 지금 뭐 심리 상태는 충분히 뭐 괜찮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저번 주부터 저저번 주 계속 시장이 안 좋았잖아. 2월 내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어때요? 시세는 이제 시세는 전고점을 계속 돌파를 하고 신고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까지 가려고 그러면 여기까지 많이 내려가야 돼요. 그럼 저점까지 지금 내려갈 생각이 없다라는 지금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 시세를 한번 돌리면서 반등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61선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익 구간이시니까 충분히 대응 가능하시고 앞으로 이제 이 종목은 조금 길게 보세요. 길게. 좀 장투를 하실 거다 그러면 좀 길게 보시고 난 장투 안 하고 싶어 그러면은 한 뭐 8만 원대에서 절반 팔고 신고가 한 번 더 주면은 그때 조금 뭐 전량 정리하시고 나는 그래도 뭐 좀 길게 가져가도 될 거야. 나는 좀 여유 있어. 하신다 그러면 이건 뭐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콘덴서까지 오늘은 특별하게 종목 상담까지 해봤는데요. 저희 종목 상담도 노란톡에서 해드리고요. 또 이제 내일 방송에서 공개되는 이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되는 공략주도 지금 방송이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분 뒤면 이 노란톡방이 닫히니까요. 한번 들어오셔서 내일의 공략주까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들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만약에 이 방송을 끝까지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에서 자료지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방송이 끝날 텐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뭐 해주실 거 있나요? 네, 시장이 네. 좋던 나쁘던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정신이 맑아야 되고 심리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심리가 안정이 되려고 그러면은 내가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좋은 전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좋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을 몰라요. 그 좋은 종목 고르는 방법부터 좋은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저랑 함께 소통을 하시고 들어오시고 나서 종목이 조금 늦게 나갈 수도 있어요. 교육이 조금 늦게 될 수도 있지만 참고 기다리세요. 언젠간 해드립니다. 언젠간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세요. 나가지 마시고. 나가면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해, 본인 네, 손해. 시청자분 손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